빠르게 뛰는 좀비의 시초격인 작품이죠. 애플 TV를 통해서 소장 구매를 해뒀었던 데니 보일 감독의 2002년 작품 28일호를 감상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좀비물에서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는 설정이긴 한데, 빠르게 움직이는 좀비 설정이나 제일 무서운 건 좀비가 아니라 사람이다,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이 이야기 구조를 그 당시에 아주 잘 쓴 작품이죠. 어떤 분들은 화질이 좋지 않아서 보기 불편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거칠게 처리된 것 같은 이 영상의 질감 덕분에 영화가 가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극대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염자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좀비로 설정하지 않고 분노 바이러스 감염자로 설정했다라는 점인데요. 근데 지금부터는 편의상 그냥 좀비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비가 아니죠.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인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편의상 그냥 좀비라고 하겠습니다. 피나 침 같은 체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감염된 사람을 극도의 공격성과 통제 불가능한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감염자들은 무슨 초인적인 힘을 가졌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좀비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어제 신체 부위가 완전히 훼손되더라도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저 분노라는 감정에 완전히 먹혀버린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른 평범한 인간들처럼 총에 맞으면 죽고 굶으면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감독은 왜 굳이 이런 분노 바이러스라는 설정을 만들어냈을까요? 영화의 가장 첫 장면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 한 연구소에 침입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곳에 있는 침팬지들은 수많은 스크린을 통해서 폭력적인 장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폭력과 분노가 어떻게 학습되고 또 어떻게 전염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한번 보면은 어떤 일 하나에 좌표가 찍히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집단적으로 비난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분노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모습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노는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확산되고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 채 오로지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분노 바이러스라는 설정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2002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감독이 알고 만들었을 리는 없고 거의 예언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거는 기존의 좀비 영화들이 가지고 있던 공식들을 비트는 장면들인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는 동료가 감염이 됐을 때 흔히 등장하는 갈등이나 고뇌의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죽여야 돼, 지금 쟤는 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쌤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안 돼, 내 손으로 그럴 수 없어 이러고 그런 갈등 장면이 흔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주인공 일행들은 망설임도 없이 감염된 동료를 그냥 바로 제거를 해버리죠. 주인공 일행 중에 셀레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0초 안에 죽여야 된다라는 자신만의 생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모습이 너무 비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극한의 상황에 놓인 인간의 냉혹한 현실을 더 잘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고, 덕분에 영화의 전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달리는 좀비를 유행시킨 작품으로도 유명한데요. 2000년대 이후 좀비 장르의 부활을 이끈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전통적인 좀비와는 달리 이 영화의 감염자들은 매우 빠르게 뛰어다니는데, 이 설정이 이후에 새벽의 저주나 월드워 Z 같은 영화들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이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미친듯이 달려올 때 보통의 영화라면은 긴장감이 드는 음악을 깔거나 효과음을 줄 텐데, 오히려 28일호에서는 무음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긴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했던 연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두 가지 다른 질감의 화면을 사용하는 것 같았는데, 영화 전반에 걸쳐서 다소 좀 거친 느낌의 낮은 화질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다큐멘터리 같은 이 현장감을 주면서 공포감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생존자들이 군부대를 탈출한 이후의 장면들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화질로 보여줍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세상, 즉 헬을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 즉
헬로를 찾아 나서는 생존자들의 심리적인 변화와 상황의 전환을 이런 화질의 변화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생존자들이 천조각을 이어붙여서 거대한 헬로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하늘을 향해 흔드는 모습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헬이라는 알파벳에 O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의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리고 결말이 더 있다는 거 아셨어요? 주인공인 짐이 죽는 결말이 몇 개 더 있는데 너무 절망적이라는 시사회 반응 때문에 지금의 희망적인 결말로 바뀌게 되었고 DVD에 다른 버전의 결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정리하자면은 28일 후는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봐도 장르적인 재미나 메시지까지 훌륭한 수작입니다. 이 영화의 성공 이후 28주 후라는 후속작이 나왔지만 원작자들은 이 작품을 정식 속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원년 멤버들이 다시 뭉쳐서 새로운 3부작의 시작을 알리는 28년 후가 개봉을 했으니까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